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면허 대여의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뉴스 영역에 서울경제 닥터빌드를 검색하면 이렇게 쭉 기사들이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읽어봐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설명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하게. 시공사가 건설업 면허 대여자라면 어떤 책임을 질까? 그런 문제인데 2018년 6월 27일부터 연면적 60평 초과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직영공사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업자 시켜서 무면허 업자 시켜서 직영공사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해야 됩니다.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 그 이하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건설업 면허 있는 자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제가 엄격해지다 보니까 그 면대 업자들이 난무하는 거죠. 그 면허 대여 현장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종합건설이다 할 때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종합건설은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이 5억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제 공탁금이죠. 공제 공탁금이 1억 5천 정도는 공탁을 해야 되고 최소. 기술자들이 직원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뭐 중급 기술자 2명이다, 뭐 초급 기술자 3명이다, 뭐 이런 기술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야 종합건설 면허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종합건설이 뭐 다가구 주택, 뭐 빌라 주택 이런 거를 수주합니까? 유지비가 엄청 드는데 별로 영업이익도 없는, 마진도 별로 없는 소규모 주택 건설을 종합건설이 수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를 대여야 하는데 면허 대여는 이제 통장을 줘요. 그리고 인출 카드, 도장 이런 걸 주죠. 업자한테. 종합건설 갑이 일반 업자한테 통장을 하나 주죠. 그리고 사용인감을 줍니다. 사용인감 증명서 발행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비가 인출해서 그 돈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면대 업자를 쓰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면대를 하게 되면요, 형사처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면대 업자 시공자 측이 형사처벌이 되는데, 형사처벌 건축주도 면대 업자임을 인지했다 한다면 같이 처벌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뭐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다 이렇게, 초범인 경우는 벌금형이 부과가 되는데 이것도 전과자가 되는 거죠. 전과자. 이런 형사처벌의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건축주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업자가 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을다시가 종합건설인데 종합건설 이름을 빌려서 업자가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오중 못 났으면 면허를 대여하겠습니까? 총공사비의 5% 정도 받는데,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종건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건에 대한 채권자가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하도급 업체들 있잖아요.
이 종건사가 공사를 할 때 이 돈 못 받은 하도급 업체가 쭉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들어오죠. 그러니까 건축주가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아니 웬 이상한 업체들이 법원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오는지 모르겠다 하고 갑이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건축주 갑한테 법원을 통해서 편지 보낸 거죠. 어이 건축주, 을한테 공사대금 지불하지 마라. 이 업자 통장에 공사대금 지불하지 마라. 내가 판결이 확정되면 내가 달라고 할 거야 하고 공사대금 채권 압류 가압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공사비를 지불 못해요. 현장 부도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판례는 이 압류가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이렇게 면대업자를 쓰게 되면 아주 복잡한 법률 관계가 생기게 되고 현장 부도 사태를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인사사고가 생겼다.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서 다쳤다. 또는 포크레인에 치여서 사망사고가 생겼다. 물건이 떨어져서 상해가 일어났다. 인부들이. 이런 경우에 원래는 종합건설 책임입니다. 종합건설 책임. 건축주는 책임을 안 져요. 안 진다고. 그러나 면대업자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이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돼요. 건축주가. 생각보다 많이 이런 사고들이 생깁니다. 산업재해들이. 근데 산재보험료로 보상을 한다? 근데 산재보험료로 보상을 하는 거는 1억인데 이 사람의 피해액은 특히 사망사고 3억이다. 그럼 2억분을 건축주가 책임져야 하니 얼마나 복잡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고가 생기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죠.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렇게 결론적으로 면대업자를 쓰게 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공사대금 채권 압류 가압류 사태. 그 다음에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사 막바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계산서를 안 끊어줘요. 면대업자는 계산서를 안 끊어줘. 왜냐하면 종건사에서 협조 안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면대업자를 써서 공사를 진행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 짓다 10년 늙지 말자. 건축 위험관리, 설계건축 비교견적 플랫폼 닥터빌드.